네, 안녕하세요. 8.15 머니톡. 오늘 또 아주 귀한 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윤종록, 지금은 현재 과천대 석좌 교수로 계시는데요. 예전에 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차관으로 창조경제를 이끌으셨고요. 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원장으로 많은 일들을 하셨던 분입니다. 정말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5, 6년 만에 이렇게 뵙는데 네. 제 기억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아마 똑같으신 것 같아요. 동안을 유지하시는 비결이 있으신가요? 우선 뭐 그렇게 표현해 주신 감사하고요. 네. 역시 그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네. 이런 것들이 좀 세월을 더디게 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군요. 우리 윤종록 교수님 하면은 뭐 이스라엘의 정말 최고의 전문가라고 이제 평이 나 있는데요. 오늘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교수님께 좀 배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과 이스라엘은 좀 비슷한 면이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스라엘은 정말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막 성장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네들이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고 어떤 식으로 그렇게 혁신을 이뤄나가고 있는지 한번 좀 차분하게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먼저 이스라엘하고는 정말 가까운 인연이신 것 같은데 어떤 그 인연을 갖고 계세요? 제가 2005년에 네. 꽤 오래전이죠. 그 당시에 제가 KT에서 CTO 역할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R&D 뭐 총괄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그 당시 부총리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하셔서 네. KT하고 삼성전자 두 군데를 방문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CTO였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을 하고 우리나라 그 당시 통신산업이 그때 꽤 앞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신산업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제가 데모를 하고 설명을 하고 하면서 아주 친해졌죠. 네.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저를 이스라엘로 초청을 해서 2005년에 이스라엘을 한 열흘간 방문했습니다. 네. 그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의 21세기 국가 경영은 바로 이렇게 하는구나. 자원이 없기 때문에 두뇌를 통해서 과학기술을 통해서 혁신을 통해서 국가 경제를 개발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제가 KT 임원을 마치고 2009년에 미국 벨 연구소에 2년간 근무하러 갔을 때 그때 케네디 공항에 딱 도착해서 맨 처음 제가 신문을 하나 집어들었는데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었어요. 네.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매일 책 한 권씩 소개가 되는데 그날 소개된 책이 스타트업 네이션이라는 책이었습니다. 21세기 가장 혁신적인 나라 이스라엘의 경제 기적을 다룬 책. 제가 바로 그 책을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 창업국가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네. 우리나라에 많이 읽히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 이후로 저는 그 당시에 에후드 올멜트 부총리께서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되셨죠. 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많은 네트워킹을 하게 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왜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이렇게 더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나라가 됐을까? 이제 거기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많이 친근하게 됐고 그 창업국가가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가 되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하고 텔아비브, 이스라엘 간에 대한항공 직항이 없었는데 네. 직항이 생기기도 하고 그 정도로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직항을 예약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제 그만큼 관계가 많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뉴스를 보니까 SK 최태원 회장도 뭔가 미래 먹거리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갔다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나라 같은데 그런데 한국과 이스라엘이 좀 비슷한 면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게 좀 비슷한가요? 비슷한 점도 많고 또 다른 점도 많습니다. 우선 비슷한 점이라고 본다면은 자원이 없는 나라, 네. 인적 자원 외에 천연 자원이 없는 나라, 그다음에 주변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 따라서 끊임없이 적으로부터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나라. 비슷한 점이라고 본다면은 역시 양 국가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네. 역시 브레인을 통해서 과학 기술에 의존하는 경제 이런 부분들은 좀 비슷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스라엘만의 아주 장점, 이 경제와 관련해서 아주 큰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장점이라고 본다면 저는 이스라엘은 핸디캡, 네. 부족하다라는 것을 어드밴티지로 바꿀 줄 아는 나라.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는 거야가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도전하는 나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강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역시 브레인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 나라가 1년에 내리는 비가 400mm밖에 안 됩니다. 아, 얼마 안 되네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척박한 사막이죠. 비가 400mm밖에 안 내린다는 핸디캡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물 관리하는 나라가 됩니다. 바닷물, 지중해 넘실거리는 바닷물을 어떻게 하면은 값싸게 네. 먹는 물로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노력이 계속 그 축적이 돼서 역삼투압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물을 끓여서 수증기 냉각하면 되죠. 네네. 이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역삼투압이라는 생화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간단하게 바닷물을 민물로 바꿔버리는 이런 기술들. 지금 현재 바닷물 1톤을 네.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는데 딱 52센트의 전기료만 필요합니다. 52센트의 전기료만 지불하면은 바닷물 1톤이 민물로 바뀌어버려요. 세계 최고의 물 관리하는 기술이 거기에 있죠. 이 기술 하나가 1970년대 10년간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죠. 아, 그래요? 이처럼 자원이 없기 때문에 과학 기술에 의존하는 경제. 따라서 국민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도전을 해서 자원이 풍부한 나라 이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삼투압하니까 그 정수기 생각이 나는데요. 네. 역삼투압 정수기라고 해서 많이 팔렸던 예, 그게 다 그쪽 기술이 응용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이 나라가 1년에 필요한 물의 양이 5억 5천만 톤인데 네. 바닷물을 정제해서 보충하는 게 5억 톤입니다. 네. 90% 가까이 되죠. 엄청난 따라서 수치네요. 이 나라의 젊은이들한테 아이들한테 얘야 강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흐르니라고 물어보면 빤히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강이요? 바다에서 출발해서 산으로 올라가죠 라고 서슴없이 얘기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완전히 그 관점이 틀리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하면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SK 회장이 직접 가서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갈 정도로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되게 활발하게 창업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문화가 어떻습니까? 창업 문화가? 이스라엘은 제가 두 가지 키워드를 네.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가 여기 앞에 책에도 나와 있듯이 네. 후츠파라는 국민성. 네, 후츠파라는 국민성. 우리나라 국민성 빨리빨리. 네. 유대인의 국민성 후츠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후츠파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위아래 구분 없이 맞짱 뜨는 것. 소위 말해서 형식 타파 이런 개념인데 우리나라는 장유유서잖아요. 네, 위계 질서가 강하죠. 완전히 다르죠. 네. 상당히 문화가 다릅니다. 위아래 구분 없이 똑같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똑같이 들이대면서 서로 경쟁하는 이런 문화에서 출발하는 후츠파 정신. 또 하나가 티쿤 올람. 네. 이것도 히브리어인데 티쿤이란 말이 바꾼다라는 뜻이고 네. 올람이라는 뜻이 세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세상을 바꾼다 이런 뜻이죠. 네.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바꾼다라는 것이 티쿤 올람입니다. 신이 인간과 이 우주를 만들어냈다면은 신에 의해서 태어난 우리 인간은 이 지구를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은 신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영역이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티쿤 올람이라는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란 유대인 사람들은 태어나서 뭔가 이만큼이라도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바꾸는 것을 하나의 소명으로 알고 있는 그 두 가지 정신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짜 이게 우리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후츠파 이 책이 몇 년도에 쓰신 거죠? 이게 2014년에 썼습니다. 네. 그때 그 이 책을 저도 되게 감명 있게 읽으면서 야, 네. 이스라엘이 대단한 나라라는 거를 그때 이제 처음 깨달았는데 지금 요즘 그 이스라엘에서 그 핫한 그 창업 아이템 분야 이게 뭐가 있을까요? 5, 6년 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IT 영역에서 어마어마한 스타트업을 만들었고 네. 많은 성공을 했죠. 네네. 네, 지난 5월 달에 네.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아, 거기서 15개의 아주 핫한 네. 스타트업을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 15개 중에서 12개가 네. 이제는 생명과학 영역으로 올라갔더라. 그 얘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생명공학이요. 네, 그동안에는 IT 벤처가 주종을 이루었는데 이제는 생명과학 벤처, 생명과학이라 하면은 의료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제약에 관련된 부분, 네. 그리고 식품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더라.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거의 대부분의 생명과학을 영역에서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그 창업자의 대부분은 네. IT에서 뼈가 굵은 이런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있더라. IT 영역에서도 AI 영역하고 네. 그다음에 시그널 프로세싱, 신호 처리 이 두 영역에서 커리어를 쌓은 사람들이 이 의료나 제약의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스타트업을 만드는. 그러니까 역시 스타트업의 창업가 정신의 본류는 생명과학이라 하더라도 IT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IT 영역에서 네. 다른 나라보다도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IT 영역에서 근무한 종사해온 전문가들이 이 의료나 제약 또는 식품 영역에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와 서로 결합을 한다면은 거기서 어마어마한 그 생명과학 영역에 스타트업이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지금 IT는 전 세계 시장이 4조 달러입니다. 아, 네.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 8.5%를 차지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사실 IT 중심으로 가고 있지만은 네. 네. 의료, 제약, 식품은 그 4배입니다. 16조에 해당하는데 이 16조 달러 되는 이 거대한 시장을 우리가 많이 차지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0.8%밖에 안 되고 있어요. 아, 얼마 안 되네요. 이거를 10배, 8%까지 높여야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다. 따라서 저는 이스라엘처럼 생명과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스타트업 영역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양자 간의 IT와 생명과학 영역 간의 스트롱 콜래보레이션, 강한 결합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이게 IT와 의료, 이 바이오 이런 것들이 합쳐진다는 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되게 좀 궁금하네요. 네. 예.